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다리 근육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전조 증상도 거의 없어서 더 위험하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버거워지고 걷다가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근감소와 하체 근력 저하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리 힘이 빠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만 돌리신다는 거예요. 물론 나이도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근육세포가 필요한 영향을 받지 못해서 잠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얇아지고 힘도 약해집니다. 다행히도 특정 음식 몇 가지만 꾸준히 챙기면 100세가 되어도 계단을 거뜬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요. 실제로 70대, 80대 분들도 식습관만 조금 바꾸셨는데 6주에서 8주 사이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걸음걸이가 안정되고 계단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셨죠. 지금 다리 힘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요즘 더 자주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르신들께서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제 지인 72세 박희수님이 계단을 오르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경험을 하셨어요. 예전엔 산책도 잘하시던 분이었는데 최근 몇 달 사이에 균형이 흔들리고 걷는 속도도 크게 느려졌다고 하셨죠. 박희수님은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어요. 그런데 실제 원인은 다리 근육 세포가 필요한 영향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잠든 상태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육이 잠들면 힘도 줄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박희수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정작 이게 식습관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희수님께 식단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건 없었어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반숙 계란 2개, 저녁엔 두부밥 모를 꾸준히 드시는 정도였죠. 놀랍게도 단 6주 만에 계단 오르기가 다시 편해지고 종종거리던 걸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희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요. 이런 변화는 박희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습관만 바꾸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실천법을 놓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다리 근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로도 다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다리 근력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유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유는 빠르게 흡수되는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제공해서 근육 수축과 회복을 동시에 돕는 아주 중요한 식품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노화 연구를 보면요. 우유를 주 3회 이상 마신 어르신들은 속근 섬유가 60% 더 많았다고 합니다. 속근 섬유는 빠른 근육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계단 오르거나 균형 잡을 때 바로 이 섬유가 작동하는 거죠.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은 아침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을 마셨는데요. 8주 후 다리 떨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우유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죠.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하게 데워서 아침 기상 직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찬 우유는 소화를 방해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은 장 기능이 예전만 못하시니까 찬 것보다는 따뜻한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여러분은 우유를 찬 상태로 드시는 편인가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따뜻하게 데워서 드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전 단백질이에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아미노산까지 전부 들어있다는 뜻이죠. 장기 조사 결과를 보면 주 2회 이상 계란을 먹은 그룹이 근육 손실이 78%나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일주일에 계란 두세 개만 꾸준히 드셔도 근육이 그만큼 보호된다는 뜻이거든요. 74세 윤명자님은 아침 반숙 계란 2개를 꾸준히 드신 후 계단 오르기 속도가 빨라지셨어요. 예전엔 한 계단씩 쉬어가며 올라가셨는데 지금은 연속으로 올라가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끓는 물에 6분 정도 삶아서 반숙 형태로 섭취하면 영양 손실이 가장 적어요. 주의하실 점은요. 노른자를 완전히 굳히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완숙보다는 반숙이 훨씬 좋아요. 혹시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노른자를 피하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른자의 근육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더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이제 두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으로 근육 회복을 돕는 식품입니다. 이소플라본은 근육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두부를 주 5회 섭취한 어르신의 근육 MRI가 10년 젊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 나이는 70대인데 근육 상태는 60대 초반처럼 나온 거죠. 78세 정만식님은 저녁마다 두부밥모를 드신 뒤 다리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고 저리셨대요. 그런데 두부를 꾸준히 드시고 나서는 저녁까지 다리가 가볍다고 하셨어요. 실천 방법은요. 약한 불에서 부드럽게 익히거나 찌개에 넣어 천천히 조리하는 게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부를 너무 세게 짜면 미네랄 손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물기를 제거할 때 살짝만 눌러주세요. 너무 꽉 짜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물과 함께 빠져나가거든요. 두부를 물에 헹구고 사용하시는 편인가요? 헹구는 건 괜찮은데 너무 오래 담가두시면 영양소가 물에 녹아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로 닭고기입니다. 닭고기는 체내 이용률이 매우 높은 단백질을 제공해요. 먹은 양의 대부분이 근육으로 직접 전달된다는 뜻이죠. 가슴살과 다리살을 함께 먹은 어르신이 근육 합성률이 50%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슴살만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리살도 함께 드시면 훨씬 효과가 좋아요. 66세 오미자님은 산책 후 닭다리살을 소량 섭취한 후 걷기 속도가 달라지셨어요. 예전엔 30분 산책하면 다음 날 다리가 아프셨대요. 그런데 산책 직후에 닭고기를 조금씩 드시니까 회복이 빨라지고 다음 날 피로감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찌거나 삶는 방식으로 부드럽게 조리하면 단백질 손실이 적어요. 주의하실 점은 튀김은 단백질 변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해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거든요. 닭고기는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 드시나요? 만약 튀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찌거나 삶아서 드셔보세요. 마지막으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는 오메가3와 단백질을 동시에 제공하는 근육 회복 식품이에요. 오메가3는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수축 반응을 높여줍니다. 주 3회 섭취한 그룹은 16주 만에 하체 근력이 67%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4개월 정도만 꾸준히 드시면 다리 힘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는 뜻이죠.
71세 조선미님은 고등어를 꾸준히 드신 후 균형 잡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한 발로 서 있는 게 불안하셨는데 지금은 10초 이상도 거뜬하다고 하셨어요.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실천 방법은 중약불에서 천천히 굽거나 오븐에서 약하게 조리하면 오메가3가 잘 보존돼요. 주의할 점은 센 불 조리는 오메가3를 크게 파괴하므로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온에서 빠르게 구우면 오메가3가 30% 이상 손실돼요. 고등어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드시나요? 센 불에서 빠르게 구우셨다면 오늘부터는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해 보세요. 이 5가지가 하나씩 쌓이면 다리 근력은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우유로 아침을 시작하고 계란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두부로 저녁을 채우고 닭고기로 회복을 돕고 고등어로 세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확장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아침 첫 단백질 섭취입니다. 아침 첫 단백질 섭취는 근육 활성에 정말 큰 영향을 줘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근육 분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침을 걸으면 근육 분해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우유나 계란을 소량이라도 섭취하시면 됩니다. 많이 드실 필요 없어요. 우유 1컵이나 계란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아침은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나요? 혹시 아침을 거르거나 빵이나 과일만 드시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단백질을 먼저 챙겨보세요. 두 번째는 하체 사용 직후 영양 공급입니다. 하체 사용 직후는 근육 재생창을 여는 시간대예요.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같은 활동을 하고 나면 근육 세포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백질을 공급해주면 흡수율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아져요. 운동 후 2시간 이상 공복 상태로 있으면 회복을 방해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요. 산책 후 두부나 닭고기를 50g 정도라도 섭취하시면 돼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손바닥 반 정도 크기면 충분해요. 산책 후에는 보통 무엇을 드시나요? 물만 마시고 끝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단백질을 조금이라도 보충해 주시면 근육 회복이 훨씬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3 보존 조리법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수축 반응을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에요. 그런데 고온 조리를 하면 오메가3가 30% 이상 파괴됩니다. 센 불에서 빠르게 구우면 영양소가 거의 다 날아가는 거죠.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실 때 특히 조리 방법이 중요합니다. 실천 방법은 고등어는 약불 조리나 찌는 방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오븐을 사용하신다면 16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시간은 좀 더 걸리지만 영양소는 훨씬 잘 보존됩니다. 생선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고 계신가요? 센 불에 빠르게 구우셨다면 오늘부터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저녁 단백질 섭취입니다. 수면 중 근육 분해는 가장 활발해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 몸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근육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되는 겁니다. 저녁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면 근육 손실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취침 4시간에서 5시간 전에 두부나 계란을 소량 섭취해서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시면 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되니까 시간 조절이 중요해요. 저녁 식사는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다이어트 때문에 저녁을 거의 안 드시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근육이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점진적 실천입니다. 소량의 꾸준함이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오히려 흡수율이 떨어지거든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실천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개씩 식품을 추가하면서 점진적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 우유만 시작하세요. 다음 주에는 계란을 추가하고 그 다음 주에는 두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돼요. 오늘부터 어떤 식품을 먼저 실천해 보실 생각인가요? 하나만 정해서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여섯 번째는 단백질과 칼슘의 균형입니다. 단백질만 많이 드시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드실 때는 칼슘도 함께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유가 좋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단백질과 칼슘이 동시에 들어 있거든요.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도 좋은 선택입니다. 실천 방법은 단백질 식사를 하실 때 우유 한 잔이나 멸치 몇 마리를 함께 드시면 돼요. 칼슘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지고 근육 수축 기능도 떨어집니다. 평소에 칼슘은 어떻게 섭취하고 계신가요? 유제품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을 챙겨보세요. 일곱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근육의 75%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셔서 물을 적게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루에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는 꼭 마셔주셔야 해요. 실천 방법은 식사 전후로 물 한 컵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을 하루에 얼마나 드시나요? 컵으로 세어보면 대략 몇 잔 정도 되시나요? 생각보다 적게 드신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늘려보세요. 여덟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비타민 D는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음식으로만은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워요. 햇빛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만 햇빛을 쬐셔도 충분해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천 방법은 산책할 때 팔이나 다리를 조금 노출하고 나가시면 돼요. 얼굴만 햇빛을 받으면 효과가 적어요. 요즘 햇빛을 얼마나 쬐고 계신가요? 실내에만 계시는 분들은 의식적으로 밖에 나가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근육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실천법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리는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관리와 부족한 영양이 근육을 빠르게 줄이는 진짜 원인이었어요. 아침을 거르거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집니다. 밤새 분해되고 낮에 회복되어야 하는데 영양이 부족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우유, 계란, 두부, 닭고기, 고등어처럼 근육 세포를 깨우는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리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70대, 80대 분들도 식습관만 바꾸셨는데 6주에서 8주 사이에 다리 힘이 눈에 띄게 달라지셨거든요.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단이 점점 더 두렵고 버거워집니다. 균형도 무너져서 넘어질 위험이 커지죠.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나 무릎에도 부담이 가서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 외출하기 두렵고 집안에만 있게 되면서 활동량이 더 줄어듭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90세가 넘어도 걷기가 가벼워지고 넘어질 걱정도 크게 줄어들어요. 계단을 오르는 게 두렵지 않고 산책도 즐겁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넘어져서 다칠 걱정도 없어지죠.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80대에도 등산을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 근육을 잘 관리하신 결과죠.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신다면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컵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방법이에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 한 컵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 힘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계란을 추가하세요. 반숙으로 2개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저녁에 두부를 추가하는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게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법이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리 힘을 2배로 빠르게 올리는 생활 루틴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아침 기상부터 저녁 취침까지 하루 일과 속에서 어떻게 근육을 관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운동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중에서 어떤 음식을 먼저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유부터 시작하실 건지, 계란부터 시작하실 건지, 아니면 고등어가 더 끌리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